50대 초반이 되니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져요. 아직 깜깜한데 부스럭거리며 준비하는 소리, 살짝 열어본 방문 너머로 피곤한 얼굴 솔직히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워요. 저도 회사에 다니지만 남편처럼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일은 아니라서 늘 나는 편한 편이구나 싶거든요. 이런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이 시대의 아버님들은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자식들은 몰라줄 수도 있어도 적어도 아내들은 알잖아요. 그게 너무 짠하고 또 감사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남편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은퇴라는 현실이 다가오잖아요. 막연히 나중에 생각하지 뭐 하다가도 요즘같이 회사에서도 슬슬 연차 많은 사람들을 정리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면 저도 남편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마음가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두 걸린 문제거든요. 제가 아는 53세 김 과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년 넘게 한 건설회사에서 일했어요. 몸도 고되고 회사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일밖에 없으니까 참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올해 초 희망퇴직 명단에 오르셨다고 해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는데 왜 벌써 하는 상실감이 크셨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장 생활비만 해도 막막하다는 거예요. 아직 자녀 대학 등록금도 남았는데 말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나는 그냥 버는 대로 집에 주고 월급 들어오면 그걸로 쓰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보니 은퇴는 버티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55세의 이 대리님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분이 공장에서 일하시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최근에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몇 달 쉬고 복귀하셨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니 마음고생이 크셨대요. 그걸 본 분이 본인이라도 오래 다녀야겠다 싶어서 자격증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남편 혼자만 고생시킬 수 없다며요. 두 분이 작은 식당 창업도 고민 중이라는데 이 대리님 말씀이 또 와닿았어요. 우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같아요. 평생 직장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둘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8세인 박 부장님 이야기. 회사에서 워낙 인정받고 승진도 빨랐대요. 하지만 딱 55세부터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분위기가 되더니 57세부터는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느끼셨대요. 하루는 집에 들어와서 한숨을 쉬시는데 아내분이 여보, 그냥 그만두면 안 돼? 이렇게 힘든 데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박 부장님이 나 이렇게라도 안 하면 집에 있기가 무서워라고 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아내분도 가슴이 철렁했대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대요. 박 부장님은 지역 시니어 기술학교에서 강사 자격증을 땄고 아내분은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경험을 쌓고 계시대요. 돈만 모으는 게 은퇴 준비가 아니더라. 내 자리를 다시 만드는 게 진짜 준비였어. 그분 말씀인데 참 울림이 있었어요. 결국 은퇴 준비는 돈, 건강,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 하는 것 같아요. 돈만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고 건강이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니까요. 특히 남편분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가족은 돈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가족에게는 든든한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매일 말해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너무 존경해.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닐 것 같아도 남편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퇴직하고 나면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도록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해요. 이 시대의 아버님들, 그리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아내분들, 우리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잘 살아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알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은 따뜻해질 테니까요.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처럼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훨씬 더 깊고 실질적인 고민으로 이어져야 해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은퇴 후의 삶을 편안하게 보내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봐요. 바로 재무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준비죠. 먼저 재무관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은퇴 후 2030년을 예상하면 총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만큼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최대한 빨리 연금과 노후 자금을 따로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중으로 준비하는 게 기본인데요. 특히 개인연금은 금융상품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중 비용이 적고 수익률이 안정적인 것을 고르는 게 좋고,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꼼꼼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꼭 필요해요. 매년 재무 상담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부업이나 재취업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이 대리님 부부처럼 남편은 몸이 힘드니까 아내가 자격증을 준비해서 식당이나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창업 전 최소 6개월 이상의 현장 경험과 시장 조사, 그리고 재정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해요. 빚을 내서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금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건강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은퇴 후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의료비거든요. 특히 50대부터는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고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힘써야 해요. 운동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꾸준한 걷기 운동만 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리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가입 현황도 점검해 두어야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전문가들이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은퇴 후 갑작스러운 일상 변화는 우울증이나 고립감을 불러올 수 있어서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또한 부부가 함께 은퇴 후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생각을 자주 나누는 게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박 부장님 부부처럼 함께 시니어 강사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일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의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은퇴 준비를 미루지 마세요. 50대 초반은 아직 늦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둘째, 투자할 때는 무리한 고수익 상품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해야 해요. 은퇴 후에는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면 다시 벌기 힘드니까요. 셋째, 가족과 꼭 대화하세요. 특히 배우자와 은퇴 후 생활 방식, 재정 계획, 건강 관리 등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은퇴 준비는 돈 모으기뿐 아니라 건강과 마음가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폭넓게 준비해야 진짜 잘 사는 은퇴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언젠가 맞이할 그날도 두렵지 않고 또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힘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요.